오늘은 어른 수업 4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빨리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빨리 성취하는 방법. 그냥 성취하는 방법도 아니고 빨리 성취하는 방법. 근데 그러려면 외부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게 아니라 이 내면의 블랙홀을 깨우기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내면에 준비되어야 되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면, 마음에서 무엇을 준비하면 빨리 성취할 수 있는지 빨리 성취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면 달라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분명히 작년에 이 탁구 대회에서 만났을 때 이 저하고 같은 부스 치던 젊은이들이 있거든요. 결승에서 저한테 지고 이랬던 친구들. 근데 1년 뒤에 대회 나갔더니 제가 4부 나갔는데 그 친구는 2부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면 제가 3점 잡히고 쳐야 되는 거죠. 1년 전에 결승에서 저한테 졌는데 근데 그 젊은이들은 1년 만에 부수가 3부수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면 갑자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 못 느껴보셨어요? 아니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뭐 변화하는 게 너무 당연한 세상인데 속도가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요. 누구는 빠르게 변하고 누군가는 빠르게 변하지 않고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건데 모든 존재가 변화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법문하실 때 제 1번 진리로 이야기하시는 게 모든 것은 변화한다죠. 원고 읽어볼게요. 학창 시절의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예전과 그대로인 면이 익숙하고 반가운 반면 어딘가 완전히 달라진 면들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친구의 이미지는 낡은 사진 속 그 모습인데 반해 현재의 그 친구는 그 이미지와 다르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변화죠. 1초 상간에도 분명히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데 인간의 인지 범위에서 잘 이렇게 인식이 안 되는 변화들은 변화라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만에 한 번 만난다든지 10년 만에 만났다든지 20년 만에 만났다든지 그래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변화한 모습을 보면 분명히 우리는 이 재행이 무상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오늘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짚어본다면 왜 속도가 다를까? 이거예요. 왜 속도가 다를까? 이야기가 훅훅 넘어가니까 놓치시면 안 돼요. 왜 속도가 다를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죠. 자기계발 분야의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저서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대중화시킨 거죠. 이제 비틀즈의 예를 들면서 1만 시간의 법칙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걸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3시간 정도씩 일주일에 20시간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10년 연습하면 1만 시간 정도 된대요.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 동안 빼먹지 말고 그렇게 10년 정도 연습하면 그러면 1만 시간 정도가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무슨 법칙이냐면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1만 시간 정도 열심히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엔 20시간씩, 10년을 연습하는 것. 그래서 전문가가 된다면 해볼만 할까요? 안 해볼만 할까요? 10년이 좀 길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하루에 9시간씩. 하루에 9시간씩, 일주일에는 9, 7에 63. 대략 60시간씩. 그러면은 한 4년 정도면 떨어지겠네요. 그러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실제 한다면 사실은 평균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이 된다면 해볼만 하지 않나요? 네, 해볼만 하잖아요. 10년 난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 3년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네, 나는 3년도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은 하루에 27시간씩. 안 되나? 아, 어떻게 하면 27시간 사는지 모르세요? 3시간씩 땡겨서 사는 거. 아, 갑을 받아가지고요. 요즘 이제 이 Z세대라고 하죠. 마지막 세대. 예. 요즘 세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요즘 친구들은 25시간, 26시간을 산다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멀티태스킹을 하니까요. 멀티태스킹을 하니까요. 동영상 보면서 음악 듣고 그러면서 말하고 일하고 한 번에 남들이 3시간 걸릴 걸 1시간 만에 다 소화를 하니까 컨텐츠를 소비하는 속도를 보면 하루에 27시간, 28시간, 29시간씩 산다라는 거죠. 물론 제대로 소화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1만 시간이라는 법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한테 누구에게나 유의미하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원고 읽어볼게요. 1만 시간을 한 분야에 투자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법칙인데, 하지만 과연 우리 모두에게 이 법칙이 평등하게 적용될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시간의 속도가 다르기에 누구는 빠르게 변했고 누구는 느리게 변했어요. 두 사람 다 아무것도 노력 안 하지는 않았거든요. 두 사람 다 최고의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선의 노력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의 속도가 달라요. 시간을 정말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시간을 얼빠져서 버리는 사람에게는 결코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면 얼마나 안심되는 법칙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 내내 해서 10년이면 됐었죠. 우리 초등학교 가면은 몇 시간 정도 수업 듣나요? 아, 요즘 4시간밖에 안 들어요? 나 다닐 때는 한 7시간, 8시간 들었던 것 같은데? 전 오후 4시까지 수업 들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아, 저 국민학교예요. 저 국민학교예요. 그럼 6시간이라고 치면은 6시간. 그러면은 초등학교 6학년 지나고 한 6학년쯤 되면은 수업 듣는데 프로페셔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 안 듣잖아요. 아니, 얼마나 안심되는 법칙이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정말로 19년 살고 20년 살면 성인 되고 철 들고 입벌이 하고 한 사람 목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보장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삶이 재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정적이고 안심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시간의 속도는 다르기 때문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평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각자 개인차가
적은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만큼 시간의 속도가 다른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는가 버리는가 이것에 따라 적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면 그런 표현을 분명히 써요. 갑자기 변했다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갑자기 변했다고 표현하지만 이 갑자기라는 평가는 굉장히 예의 없는 말입니다. 왜 예의 없는 말일까요? 그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꽁으로 얻은 줄 아는 거예요. 갑자기라고 하는 건 절대 없거든요. 갑자기는 환상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갑자기인 거지. 그 사람에게 숨겨진 시간이 얼마나 치열하게 보냈을지, 얼마나 치열하게 보냈을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예의 없는 말입니다. 세상에 갑자기 되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만남과 만남 사이의 공백을 채우는 그 사람의 밀도 있는 노력을 무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의가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노인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소년, 청소년, 청년, 중장년의 치열한 삶의 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바라본 그 삶의 활동 사진의 일부만으로 그 변화를 갑자기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증명하는 건데, 첫째는 중간에 숨겨진 활동 사진을 자신이 바라보지 못한다는 스스로의 우치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노력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변했다, 쉽게 얻었다, 이런 표현들은 예의에 어긋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시 하나 읽어볼게요. 박노해 시인의 시인데요.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는 시집 중에 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꽃이 피었다고 말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별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가 변했다고 말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무너졌다고 말하지만 꽃도 별도 사람도 세력도 하루아침에 떠오르고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나빠지고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좋아질 뿐 세상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이구나. 세상도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조금씩 조금씩 변함없이 변해간다. 변함없이 변해간다. 이제 불교에서 제1번 진리는 재행무상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만 제1번 진리가 아니라 동양문화권에서는 제1번 진리가 재행무상이에요. 중국 철학에서도 제1번 진리는 재행무상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는 변한다는 거래요. 중국 철학의 기본을 이루는, 근간을 이루는 철학 중에 하나가 역경인데, 역경. 이제 이 역경을 주나라에서 이 주나라식으로 하면 주역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역경, 뭘 다루는 학문이냐면 변화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변화. 이 변화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변화. 이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경험은 이어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이야기가 빠르게 지나가는데 누구의 속도는 빠르고
누구의 속도는 느리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앞부분에서 슬쩍 힌트가 나왔죠? 그게 뭐냐면 시간을 보내는가 버리는가. 시간을 보내는가 버리는가. 이제 치열하게 살아본 사람은 운도 실력이라는 걸 압니다. 노력해본 사람은요, 운도 실력이라는 걸 알아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나는 성장은 없습니다. 그 성장을 위해 피땀 흘리며 노력했던 중간의 활동 사진들의 포커싱을 맞추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피땀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운도 실력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운을 불러오기 위해 흘린 땀의 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한 방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한 방은 없습니다. 운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 며칠 전에 했었던 어른 수업에서 이 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운칠기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운이 7인 게 맞아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혼자 사나요? 많이 사나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더 많아요? 내가 더 많아요? 난 하나밖에 없잖아요. 비율을 놓고 보면 1대 무한인데 아무리 내가 중해도 10 중에 3 줬으면 많이 준 거예요, 사실은. 10 중에 3 줬으면 많이 준 거예요. 왜냐면은 주관적 세계에서는 내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3이라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조건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존재들, 그 존재들과의 관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운이에요. 이걸 보고 운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운이 좋은 사람은 지금 일어나는 그 일을 하기 전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감동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운도 실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운을 불러오기 위해 밀도 있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 그 사람은. 근데 진짜 안타깝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를 절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피땀 흘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애를 써가지고 노력하는 과정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냥 머리로 이해는 하죠. 단어를 바꾸죠. 공감을 못해요. 머리로 그럴 수 있다 이해는 하는데 가슴으로 인정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 없으니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시간의 밀도를 높여야 돼요. 빨리 변화하고 싶으면 시간의 밀도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시간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2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깨어있음이 기본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라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깨어있지 않으면 선택을 못해서 그래요. 그 다음 2번째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택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깨어있음의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될 때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돼요. 매 순간. 지금 좀 피곤하면 정신줄을 놓을까 말까 눈을 슬쩍 감을까 말까 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선택들을 매 순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왔을 때 깨어있지 못하면 이 선택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이 기본인데 한번 제가 원고를 읽어볼게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이 주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은 온전히 내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자신이 선택했다는 사실조차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빠져 있기 때문이죠.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자신이 숨쉬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이가 매 순간의 선택들을 기억할 리는 없습니다. 깨어있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가장 흔히 드는 비유가 성의 비유예요. 성의 비유. 성은 뭘 비유한 거냐면 마음성을 비유한 겁니다. 마음이 성이라고 치면 깨어있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문지기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 마음성에 보면은 허거운 날 불이 나. 허거운 날 불이 나요. 누가 와가지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불을 지르기 전에 방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불 지르면 물 딱 나자마자 꺼버리거나 안 그러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번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최고 좋은 건 문지기선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최고예요. 아예 불이 안 날 거니까. 그런데 나더라도 빨리 화재 경보 시스템, 화재 경보 시스템이 빨리 작동을 해가지고 빨리 그걸 끌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러려면은 문지기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문지기가 졸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방화범이 횃불 들고 뛰어들어와도 눈앞에서 모르죠. 네. 우리가 그러고 있죠. 아니 왜냐면은 누가 횃불 들고 뛰어들어오는 방화범인지조차 구분을 못하면 우리가 화가 나기 쉬운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노 수업을 나중에 꼭 해야겠는데 분노 수업을 꼭 해야 돼요. 분노하기 쉬운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조건들조차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누가 불지를 방화범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방화범이 문지기가 깨어있어도 방화범 그냥 들여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문지기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음의 힘이 얼마나 큰가, 깨어있음이 정경과 얼마나 합일되어 있는가. 깨어있음이 사실은 그런 거 아셔요? 그 무협지 같은 데 보잖아요. 무협지 봐보셨어요? 그럼 안 보셨어요? 무협지 같은 거 보면은 이 무림세가가 있단 말이에요. 화산파, 뭐 골륨파, 뭐 소림사 뭐 이런 이 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그 명문파들은 문지기를 아주 신경 써서 세워놓습니다. 문지기를 고수로 세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문지기가 이 정도면 아내는 도대체 어떤 거야?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문지기의 능력이 높으면 웬만한 문제는 문지기 선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있음의 힘이 큰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눈만 뜨고 있어도 우리는 다가오는 존재들을 들여보낼지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할지 택법의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깨어있음의 힘이 없으면 그냥 자신의 삶을 못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끌려가야 돼요, 그냥.
끌려간다보다도 쓸려가야 돼요. 쓸려간다라는 게 조금 더 아프겠네요. 예, 쓸려가야 돼요. 끌려가는 거 말고 쓸려가야 돼요. 예. 그래서 깨어있음이 기본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자,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이걸 선택하면 쉬워요. 이걸 선택하면 어렵습니다. 뭘 선택하실래요? 자, 쉬운 거 한 표, 두 표, 쉬운 거 세 표. 자, 어려운 거 선택하실 분. 어려운 거 빵표. 그런데 쉬운 것과 어려운 것 중에 이 선택하는 버릇을 보면 그 사람의 시간의 속도를 알 수 있어요, 대충. 항상 쉬운 걸 선택하는 사람은 속도가 느립니다. 왜냐면은요, 쉬운 건 객관적인 난이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에게 익숙한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건 객관적인 난이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으로는 낯선 걸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걸 선택한다? 그러면 익숙한 것만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어려운 걸 선택한다? 낯선 걸 익숙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실은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것과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금은 그냥 이거 보고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하신 거잖아요. 그거 말고 실제 현장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생길 거예요. 나의 속도가 빠른 이유가 이것이구나, 또는 느린 이유가 이것이구나. 근데 이 선택을 하는 것도요, 깨어있음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뭐 선택하는지도 모르고요. 뭐 선택하는지도 모르고 또 선택을 바꿀 수도 없고요. 그냥 쓸려간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쉬운 것과 어려운 것,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잘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세계 역도 선수권자인 예지 그레고리라고 하는 이 선수의 자기 고백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삶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나는 이렇게 물었다. 지금 이 순간 더 어려운 선택은 무엇이고 더 쉬운 선택은 무엇인가? 나는 망설임 없이 더 어려운 것을 선택했다. 어려운 선택을 하는 순간 낡은 패턴에 젖어 있던 뇌가 깨어나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일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내가 살아야 할 확실한 이유였다. 그러니까 세계 역도 선수권자가 되었겠죠.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겠죠.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100명 놓고 물어보잖아요. 1000명 놓고 물어보잖아요. 10,000명 놓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쉬운 거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요. 절대적으로 쉬운 거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사람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요.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에는 내복을 입어요, 안 입어요? 예, 저도 작년까지 히트텍 엄청 입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불매운동 했잖아요. 그러니까 히트텍을 입기가 싫더라고. 예? 아, 보온메리도 있다고요? 예. 아니, 근데, 아, 예. 근데 이제 안 입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보온멜이라도 입었을 텐데 안 입으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추워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죽어요.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요. 근데 안 입으니까 안 추운 거예요. 입으면 입을수록 작년에 느꼈던 건 아무리 입어도 계속 추워요. 근데 안 입으니까 안 추운 거예요. 이게 그냥 신체는 주어진 상황에 걸맞게 적응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적응을 하는 거냐면 외부 온도가 추우니까 열을 내는 거예요. 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위를 덜 타는 거죠. 그러니까 안 입으니까 온몸에서 따뜻하니 열도 많이 나고 좋더라고요. 물론 젊어서 그래요. 예, 이미 이제 세월이 많이 가신 분들은 세월이 가는 동안 이제 이 몸이 반복해서 선택을 했었던 그 습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이 강렬해지고 나면은 쉽게 적응이 안 돼요. 그리고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이 열량을 소비하고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 시스템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에게요. 어려운 선택을 하는 순간 낡은 패턴에 젖어 있던 뇌가 깨어나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일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근데 어려운 선택을 하라 그러니까 내복 벗는 게 어려운 선택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어려운 선택을 용어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탁구 치겠습니다. 아니 저 어려운 선택은 용어가 뭐냐면 어렵고 쉽고가 아니라 낯선 선택인 거예요. 낯선 선택. 낯선 선택을 하는 순간 익숙한 패턴에 젖어 있었던 뇌는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는 해결책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몸을 모시고 살아요. 자기 자신의 몸도 그리고 사실은 자기 몸만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애들 몸도 모시고 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몸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 마음, 나의 경험이 일어나는 바탕이 되는 이것들을 100% 활용하고 싶다면, 조금 더 활용하고 싶다면, 그 능력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이게 뭐냐면 시간의 밀도를 늘리고 싶다면, 그러면 주기적으로 자기를 좀 낯선 환경으로 이렇게 몰아붙여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익숙한 것만 쫓아가던 패턴에서 한 번이라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빨리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빨리 노래를 해도 빨리빨리 안 돼요. 스트레스만 쌓이지. 오히려 스트레스 쌓여서 더 느려져요. 자기를 그렇게 쪼면 안 되거든요. 빨리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깨어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깨어있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셔요. 수행을 할 때 스님들이, 전문 수행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깊이 보기 위해 활용하는 그 깨어있음이나 사띠라고 하는 단어와 좀 구분해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쉬운 단어란 말이에요. 일상에서 그냥 또렷또렷하게
생각에 빠져 있지 않고 그냥 생각에 빠져 있지 않고 현재에서 말을 듣고 있거나 무엇인가를 보고 있거나 뭘 맛보고 있거나 이러면 깨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할 줄 아는 깨어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줄 아는 것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는 깨어있음을 장기적으로 콕콕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매 순간 주어지는 선택마다 어려운 선택을 하면 노이로제에 걸려요. 노이로제에 걸려요. 빨리 성취할진 모르겠으나 성격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봐보셔요. 빨리 성취하는 사람들이 또 성격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늦게 성취하는 사람들이 다 성격 좋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폭탄들 많아요. 폭탄은 여기도 존재하고 저기도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상관관계를 보면 자꾸 너무 어려운 것만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꼭 그래야 된다라고 자기를 너무 몰아붙이면 그럼 또 괜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명확하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가던 길로 갈지 새로운 길로 가볼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 악수할 때 오른손으로 할지 왼손으로 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요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 얼마나 큰 차이냐면 운동 경기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장하잖아요. 대회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치던 대로만 쳐요. 치던 대로만 치는 거예요. 치던 대로만. 이 사람의 패턴이 딱 있거든요. 공을 이쪽으로 줬다가 서브를 이쪽으로 줬다가 이렇게 오면 이쪽으로만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패턴을 얼마나 빠르게 읽느냐가 중요한 건데 긴장한 사람은 영락없이 그렇게 쳐요. 그런데 그냥 그 패턴에서 벗어나서 이쪽으로 한번 딱 치는 공이 있죠. 그 하나가 그 경기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생겼거든요. 계속 이쪽으로만 주던 사람이 이쪽으로 준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게 핑퐁 게임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핑퐁 게임. 세상과 사람과의 핑퐁 게임. 그 속에서 낯선 선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스스로가 얼마나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검증받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쉬운 걸 선택할까요? 어려운 걸 선택할까요? 전 쉬운 걸 선택해요. 예. 전 쉬운 걸 선택해요. 예. 그래서 오늘 깨어있음과 택법,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빨리 성취하는 것에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제가 빨리 성취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성취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궁금해 하잖아요. 빨리 성취하는 법이 뭐냐.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깨어있음의 힘이 좋아야 되고 어려운 거, 낯선 걸 좀 선택하는 버릇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성취한다. 근데 누구나 다 빨리 성취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다고 너무 막 자기를 깨어있으려고 막 몰아붙이고 막 어려운데 자기를 막 몰아넣고 막 갑자기 무슨 번지점프 뛴다고 막 가시고 막 뭐 그런 거 갑자기 하지 마시고 그런 건 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리를 잘 이해하시는 정도에서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게 있으면 좀 성취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원하는 게 있으면 조금 성취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